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24부 싱거운 승리, 그러나 불안한 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위원 삭제 건을 두고서 조정의 대신들조차도 이제 점점 조광조 일파, 그러니까 김효사림이죠. 그 김효사림하고 주장을 같이 그 기회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종이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균형추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정광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광필조차도 나중에는 그냥 조광조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종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 봐라.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온 조정의 신하들이 다 조광조 쪽으로 붙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 지금 소격석건하고 좀 똑같은 패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사림과 훈구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훈구 대신들 속내는 복잡하죠. 사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들 직접적인 이권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종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만약에 이렇게 위헌 삭제를 단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역모를 꾸밀 가능성이 있고, 그럼 또 전국이 대단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진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를 했을 겁니다. 대관들이 이제 대단히 강경하게 밀어붙이게 되는데, 대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자는 공신록에서 삭제를 하고, 약간 좀 불분명한 사람들, 그 불분명한 사람들은 한번 좀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가려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문을 구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홍경주가 간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경주가 자문차 몇 차례 이제 군거를 드나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선발을 하자. 어느 정도 좀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종은 완전히 여기서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데, 그래,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신 선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신들과 대관들이 정성으로 나한테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안 따를 수 있겠냐. 그래서 무려 몇 명을 갖다 삭제를 해버리냐면은 문제가 되는 76명을 갖다가 이제 바로 잡으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신록을 바로 찾게 되는데, 기존에 원체 공신을 많이 임명을 해가지고 76명 빼도 사실 옛날에 그 개국공신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각종 공신들 있잖아요. 그거 사이즈하고 그냥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공신을 다 빼는 것도 아니긴 했었죠. 하지만 이 중종 반정의 그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불안 요소는 존재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종 반정은 지금까지 이제 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세력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왕이 될 사람, 왕위 계승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이제 주도를 했던 사건이었죠. 그게 제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떨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했던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들을 갖다 또 공신록에서 제거를 해버리면은 줬다 뺏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과연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자, 그런 불안감은 당연히 이제 훈구 대신들이나 중종이나 매한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때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 김여사림의 기세를 감당이 되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상 밖의 전개였는데,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여사림들은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소격서건에 이어서 또다시 어려운 과제를 해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머지않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한참 좋아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보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박수칠 때 떠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정점에 올랐었던 그 시점이 의외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그 커브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승리 자체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살인 측의 아주 깔끔하고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불안 요소가 발생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불안 요소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까지 사실상 살인들의 치트키 역할을 해줬던 왕인 중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소격서 건이 한 반쯤 돌아섰다면은 위헌삭취 건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180도로 돌아선 중종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인가? 우선은 중종의 보신주의적인 성향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중종은 태생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형인 연산의 눈치를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생활했던 게 일상화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이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중종 스타일의 정치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가 중종 반정 자체가 줄곧 말씀드렸지만 신하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일으켜서 성공한 거의 뭐 유일한 케이스였다. 라는 점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공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점을 중종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왕자를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한번 이제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거죠. 즉위초에 있었던 몇 가지 역모 사건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역모 사건들이 대체로 뭐와 관련해가지고 터졌냐면은 공신측봉과 관련해가지고 터졌다라는 거예요. 나 불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에 태종 때 있었던 박포 같은 그런 케이스, 정확하게 이제 정종 때죠. 정종 때 있었던 박포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등수에 불만이 있다든지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빼냐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 불만사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게 역모로 연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종이 그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보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은 반역을 도모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잘한 역모 사건들이 즉위 초기에 일어나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80명에 가까운 사람을 한 번에 제외를 시켜버리면 아니 이게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 몇 명만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갖고서 역모를 계획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8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를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중종이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엄연히 공신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중종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은 아마 심리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딱히 위험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얘들을 갖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벌칙 쑤시듯이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종과 조광조의 가치 판단이 좀 다른 건데 조광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위험하다 하더라도 건너야 될 다리라면 건너야 된다. 왜냐하면 조광조는 사실은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가거든요. 근데 중종 같은 경우는 개혁에 대한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게 뭐였냐면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그리고 왕자를 지키는 것 이게 중종한테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신들이 저렇게 대량으로 양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폐난이나 민폐 이런 것보다도 얘들을 건드림으로써 발생하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조광조는 얘들을 건드림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광조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조광조의 그 판단이 마냥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조광조가 좀 이제 상사를 잘못 만났죠. 하필이면은 자기 상사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다리를 같이 건너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신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여도 사실은 될까 말까요.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개국 초기에 있었던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 둘이 한마음 한뜻으로 요동정벌이라는 것을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사병 혁파 작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군신이 하나가 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방원을 비롯한 여기에서 이제 반발 심리를 갖고 있는 왕자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광조가 어떻게 보면 불운했던 게 뭐였냐면은, 불운하다면 불운한 거고 본인이 이제 판단 미스를 했다면 판단 미스를 한 건데, 이렇게 임금과 신하가 하나가 돼도 모자를 파네. 사실 임금은 이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사병협화 꼭 해야 돼? 공신삭제 꼭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중종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공신들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뭐냐면은 김여살인가, 바로 조광조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조정의 여론이 사실상 이제 조광조에서 좌지우지 된 데다가, 이제는 조정의 대신들, 옛날에 그래도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정강필까지 조광조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광조가 예스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신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조광조가 정말 혹시라도 왕자를 노릴 때 자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신하들이 주로 이제 김여사림 쪽이긴 한데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연산 때 어마어마하게 망가졌던 국정을 여기까지 되돌린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조광조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를 조금 더 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중종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은, 임금은 한 게 없고 모든 건 다 조광조가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좀 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종은 불안감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는데, 이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인가? 하던 찰나에 서격서 건과 더불어서 위훈 삭제 건까지 겪게 되면서 이제 중종은 대단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조광조의 비극이었죠. 왜냐하면 조광조는 사실 자기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왕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무적의 치트키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적의 치트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등을 돌려버렸다. 그랬다는 것은 조광조의 마지막도 정말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종 결국에는 그동안 보여줬던 어마어마한 총애를 한순간에 거둬버리는데요. 이게 중종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광조는 어떻게 해서 비극적인 말로를 겪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